루피가 에그헤드 섬을 떠나 엘바프로 향하던 무렵 세계정부는 갈링을 새로운 오로성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더는 루피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루피가 해적왕이 되기 이전에 제거하고자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새롭게 오로성이 된 갈링을 포함한 모든 오로성을 허위옥자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허위옥자에 앉았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고 이무에게 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오 이무님 어쩐 일로 부르셨나이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더는 조이보이 아니 밀짚모자를 좌시할 수 없다. 그는 900년 전 조이보이의 환생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조이보이와 닮았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허면 해군을 포함한 세계정부의 전력을 총동원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제 아무리 조이보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정부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이를 거부하며 "아니 조이보이는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의지는 900년이나 이어져 왔다. 밀짚모자 루피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밀짚모자, 조이보이 그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은 계속하여 나타날 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군. 오로성 전원은 그 게임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하였고 갈링을 제외한 오로성 전원은 경악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허위옥자를 빠져나온 뒤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갈링은 이무가 말한 게임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나스조로에게 이를 물으며 "그 게임이라는 게 무엇이오?" 라고 물었고 나스조로는 "그래 이제 자네도 알 자격이 있겠지. 과거 900년 전 조이보이라는 인물과 현 세계정부의 장시자들은 그 게임을 통하여 세계의 패권을 쥘 임무를 결정했다네. 그리고 결국 이무님과 20인의 창조주들이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을 꺾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조이보이는 힘을 잃게 되며 결국 세계정부에 패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허면 조이보이와 이무님께서 일종의 내기라도 한 것이오. 이해가 되질 않는군. 세계의 패권을 쥐는 것은 결국 힘이 아닌가. 고작 게임 따위라니"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그 게임의 원천은 데비버 원피스, 이무님도 조이보이조차도 원피스가 가진 비범한 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지. 이무님과 조이보이는 수차례 격돌했으나 끝끝내 승부를 가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피스의 힘을 원천으로 하여 일종의 계약을 맺으며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였고 결국 이무님께서 승리하며 조이보이는 패배의 대가로 힘을 상당히 잃게 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허면 이무님께서는 원피스 게임을 통하여 밀짚모자를 죽여버리려 하는 것이오. 자칫 패배했다간 세계정부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 이는 손해만 큰 장사가 아닌지" 라고 말했고 워큐리가 끼어들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 없는 법이지. 이무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철혈의 역사 속에서 만인지상의 지고에 오르신 범인. 그분의 뜻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지.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조물주를 대하는 피조물의 태도라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만일 일반적인 방법으로 밀짚모자를 죽인다면 결국 세계정부는 몇십 몇백 년 후에 또다시 나타날 조이보이를 상대해야 할 걸세. 하지만 원피스의 힘을 빌려 밀짚모자를 제거한다면 그들의 의지마저 소실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 이무님께서 원하시는 건 역시 그 부분일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선 참가자 전원이 모여 계약을 성립해야 한다네. 밀짚모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게임을 시작시켜야 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어느 정도 이해를 끝낸 뒤 "그렇군, 세계의 운명을 건 게임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오로성 전원은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우선 데비버 원피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루피를 포함한 참가자들을 포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과거 선조들이 기록해둔 원피스 게임의 정보를 열람하였고 우선 원피스 게임에 필요한 참가자의 수는 32명이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 측은 12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으며 세계정부 측은 20명의 참가자를 참가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이를 읽은 워큐리는 "그래서 창조주가 20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나스조로는 "세계정부를 배반한 릴리 여왕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13대 19의 싸움이 되었군. 수적으로 세계정부가 유리했군. 우리도 밀짚모자 루피 한 명과 세계정부 측 31명의 대결을 유도한다면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물었고 마스는 "아니 그 방법은 좋지 않아. 기록된 대로라면 이 게임은 데스매치가 아닌 토너먼트. 결국 밀짚모자는 각 라운드별로 한 명씩만을 상대할 것이며 세계정부의 참가자가 31명이라면 각 라운드별로 한 명을 제외한 참가자들이 자멸하게 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허면 16대 16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 보이는군" 라고 말했고 피터는 "또한 본 게임은 공평한 게임을 추구한다라는 문구를 보아 단순히 숫자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전력이 대동소이해야 하나 보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사왕이라 불리는 이들을 모조리 참가시켜 제거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군. 흰수염의 시대 때와는 달리 하나같이 세계정부의 위협이 되는 존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또한 드래곤 역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딜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해주지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우선 밀지모자 일당을 전원 제압하여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아 딜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해군, 세계정부, 사이퍼폴 등에서 최고의 전력들이 마리주아로 소집되었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신 3대장, 로브루치, 오로성, 신의 기사단 등이 모두 한자리에 집결합니다. 오로성은 세계정부의 전력을 모두 소집한 뒤 밀지모자 일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원 엘바프로 향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군 본부를 비워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밀지모자 일당뿐만 아니라 타 사왕과 해적들도 분명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번 사태는 워낙 중대한 사항이니 본부 및 주요 기관의 경비는 신의 기사단과 오로성 몇몇이 보도록 하지,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을 체포하는 데만 사념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당황하며 오로성들이 직접 경비를 선다고, 일전의 에그헤드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연 이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오로성이 2차례나 움직인 것은 충격적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나와 갈링성이 해군과 사이퍼포를 이끌고 밀지모자 일당을 생포해 오겠소. 마스성과 피터성이 세계정부 주요 시설의 경비를 지휘하고 나스주로성은 그 게임을 준비해두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워큐리, 갈링, 아카이누 등이 이끄는 해군은 밀지모자 일당을 생포하기 위하여 엘바프로 향합니다. 이무는 해군이 출격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나스조로를 호출하였고, 나스조로는 곧바로 이무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선 우선 데뷔보 원피스를 준비해야겠지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아직 라프텔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로드 포네그리프를 소지한 자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왕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별로 당황하지 않으며, 당황할 것 없다. 내가 라프텔의 위치를 아니 그간 원피스를 차지하는 것은 찾을 이유도 없거니와 그 힘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 허나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나조차 희생을 각오하고 원피스를 찾아야겠지. 게르니카와 마하를 대동하여 라프텔로 향하여 원피스를 회수한다 라고 말했고, 나스조로는 이무님께서도 직접 라프텔로 향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저는 과거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는 데 성공하였고, 원피스의 정체가 보물이나 금은보화가 아니라 세상의 운명을 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복수하며 크하하하 조이보이 아주 재밌는 걸 남겼구만, 원피스가 게임의 열쇠라니 라고 말했고, 로저 작단 전원은 복수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이거 원 조금은 힘이 빠진다만 리오 포네그리프에 적힌 대로라면 원피스 게임에서 승리한 세계정부가 무려 900년이나 세계를 통치한 것이 된 건가, 확실히 이 비보의 힘은 범상치 않군 이라고 말했고, 오뎅은 그러면 로저 우리 역시 원피스 게임을 할 것인가, 세계를 바꿀 기회라고 라고 말하는 로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는 이 게임을 할 자격이 못된다. 조이보이가 이무에게 패배한 뒤 이무는 세계의 왕이 되었지. 만약 우리가 그 게임에서 또다시 패배한다면 디의 의지가 세상에서 소실되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조이보이가 남긴 승리의 조건은 니카의 의지를 계승한 힘, 화합의 시발점이 될 인어공주, 양심을 선택한 알라바스타의 공주,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알라바스타는 현재 공주가 아닌 코브라 왕자만이 존재하며 인어공주 역시 10년여는 더 있어야 태어난다는 셜리의 예언, 니카의 의지는 조이보이의 능력,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한 강석자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렇기에 내가 할 일은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를 만들어 10여 년 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 조이보이가 기다려온 남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다. 고로 난 세계정부에 자수하겠어. 그리고 유한대로 데뷔보 원피스의 정체를 전세계에 공표한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대적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로저의 눈을 바라보며 이런 이미 결심했구만 로저 라고 말했고, 로저는 하하하 참으로 웃긴 이야기지 않나. 해적왕의 말로가 고작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라니. 그런 의미에서 이 섬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부르자고 라고 말하면 로저가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를 연 이유와 라프텔의 이름을 라프텔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저의 바람대로 정말로 10여 년 뒤 시라오시가 태어났고 이후 코브라가 비비라는 딸을 낳으며 양심을 선택할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탄생합니다. 또한 이후 루피가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각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로저가 대적 시대를 열며 세계정부조차 좌시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운 세계가 펼쳐졌고, 결론적으로 위기를 느낀 이무가 900년 만에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에그에 대해서 오로성과 해군을 따돌린 뒤 거병의 적단과 함께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엘바프의 해역에 다다랐을 때 엘바프에는 무수히 많은 선박이 주둔 중이었고, 루피는 매우 강한 인물들의 패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부의 추적이 끝나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였고 탑 밀짚모자 일당 역시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어이 해군들, 남의 나라에 총구를 들이밀었으며 너희도 같은 꼴을 당할 각오를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배국을 사용하여 선박을 모조리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와 키자루가 나타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도리의 몸통에 명구를 집어넣으며 키자루는 팔척경공옥을 사용하여 브로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대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워큐리가 봉이의 폼으로 변신하여 곧바로 써니오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징배가 이들을 모두 수거하여 곧바로 엘바프로 도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루피는 워큐리를 보며 넌 에그헤드의 멧돼지 여기까지 따라온 거냐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 너를 반드시 생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에메트도 조이보이의 패기도 남지 않는 이놈이 이곳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징배가 바닷속에 빠진 밀짚모자 일당 전원을 구출한 뒤 우선 엘바프에서 은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갈링과 후지토라 로쿠규를 포함한 해군과 세계정부의 강자들이 나타났고 갈링은 역시 이곳으로 올 줄 알았다. 해군 쓰레기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롤루노와 조로라는 녀석은 내가 맞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곧바로 검을 꺼내들며 젠장 유례없는 위기가 찾아왔군. 해군대장 두 놈의 알 수 없는 영감까지 라고 말했고 쌍디는 해군대장은 나와 징배가 맞는다. 나머지 동료들은 모두 도망쳐라 라고 소리쳤고 우섭, 초파, 나미 등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곧바로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 키자루가 나타났고 키자루는 사카즈키가 왔다면 너희들은 모두 죽었을 테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살이 아니라 생포라서 말이야. 에그헤드에서 본지 얼마 안 됐다만 이번엔 정말로 잡혀갈 시간이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우솝의 복부를 발로 차버리며 우솝을 히나에게 토스했고 히나는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 조로, 쌍디, 우솝, 징배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 역시 도주하려 했지만 키자루를 상대로 도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이들은 순식간에 모조리 잡혀버리게 됩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성이 된 이후 이무에게 알 수 없는 힘을 부여받았고 신의 기사단 시절보다 훨씬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갈링은 조로를 바라보며 옛 생각이 나는군. 가벨리에서 노예 사냥을 하던 시절 록세적단의 개입으로 위기를 맞이했던 시절 말이야. 하지만 결국 승자는 세계정부가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롤루노와 조로 니놈이 내게 덤비기엔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에 폐양색 필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가까스로 막아낸 뒤 1대3000 대천 세계를 사용하여 갈링을 공격하였지만 갈링은 조로보다 훨씬 강한 실력자였기에 손쉽게 조로의 공격을 흘려버린 뒤 폐양색 필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갈링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일방적인 갈링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이 붙잡히게 되었고 조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저항하다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갈링은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제법이군. 아직은 아니다만 언젠간 세계로 호령할 검사로 성장했을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한 뒤 조로를 생포합니다. 밀짚모자 일당과 세계정보가 격돌한 뒤 쌍디와 로쿠규가 격돌하게 되었고 로쿠규는 빨리 끝내자고 검은달이 간부 따위에게 시간을 지체하면 체면이 서질하느니 라고 말한 뒤 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프리트 잠브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자신의 발을 점화하며 로쿠규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로쿠규의 함정이었고 로쿠규는 무장색 필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복부를 강타했고 쌍디는 내장에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쌍디는 혈통인자를 발현하며 상처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로쿠규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미가 해군에 붙잡히며 비명을 질렀고 쌍디는 곧바로 나미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이를 두고 볼 리는 없었고 로쿠규는 감히 나와의 대결에 한눈을 파는 거냐 라고 소리친 뒤 숲술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구속하였고 이후 쌍디의 수분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며 쌍디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쌍디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이 체포당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지만 징배는 승부를 포기하지 않으며 후지토라에게 끈질기게 대항하고 있었고 후지토라는 그토록 끈질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승부는 기울었습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배는 숨을 헐떡이며 동료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 따윈 하지 않는다. 날 제압하려거든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소리쳤고 후지토라는 우리의 목표는 생포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을 죽일 순 없습니다. 하지만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라고 말한 뒤 9090 열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징배를 짓누른 뒤 빠른 속도로 징배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검 야쿠자 화선을 사용하여 징배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징배는 피를 흘리며 결국 기절해버립니다.
워큐리는 써니오를 들이박은 뒤 곧바로 루피를 쫓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어이 멧돼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 뒤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워큐리를 타격하나 되를 루피의 손이 퉁퉁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소용없다 밀짚모자, 니놈의 공격이 전설의 그 남자와 같은 경지에 오르지 않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줄 방법 따위는 없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땅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루피는 곧장 초회복을 사용하여 몸을 회복한 뒤 폐왕색도 방출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물론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하다 라고 답해준 뒤 워큐리는 곧바로 폐왕색을 방출하며 루피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지구의 경지에 올라서는데 성공하였고, 마치 샹크스처럼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워큐리와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또한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워큐리의 폐왕색 패기를 뛰어넘으며 워큐리에게 충격을 주는데 성공하였고, 워큐리는 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루피가 워큐리를 압도하기 시작하며 승부의 균형이 기울어가기 시작하나 그 순간 키자루가 나타나 루피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고, 이후 아카이누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어깨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졌고, 갈링이 나타나 루피의 배를 X자로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치명상을 입으며 비틀거리나 이후 워큐리가 달려와 루피를 들이박아버렸고, 결국 루피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질 뻔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붙잡힌 동료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났고, 루피의 폐왕색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 정도 패기는 처음 보는군 이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지금 죽여두면 안됩니까? 정상결전에서 이놈을 놓친 건 천추의 한, 여기서 악연을 끊지 않는다면 분명 더 큰 악연으로 돌아올 것이오 라고 말하나, 워큐리는 입 닥쳐라 사카즈키, 저놈을 생포하는 것이 니놈의 임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카이도우를 쓰러뜨렸던 기술인 바주란건을 사용하며 워큐리, 갈린, 키자루, 아카이누를 동시에 쓰러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워큐리, 갈린, 키자루, 아카이누 역시 순순히 보고만 있진 않았고, 일제히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체력을 소진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순식간에 노화가 찾아온 채 세계정부에 생포됩니다. 세계정부는 워큐리, 갈링을 필두로 한 해군을 총출동시키며 밀짚모자 일당을 모조리 생포하는데 성공하였고, 곧 이 소식은 전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 원수 아카이누, 전군 총수 콩 오로성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밀짚모자 루피를 살리고 싶다면 스스로 출두하여 자신들이 주관하는 게임에 참가라는 발표를 합니다. 또한 세계정부의 관계자들이 사왕혁명군 등 세계를 주무르는 세력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이무, 아카이누, 후지토라, 로쿠규, 갈링, 나스주로, 마스, 피터, 워큐리, 스모코, 코비, 거프, 루치, 키자루, 이오, 핑크스가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다만 이무의 정체는 감춰두어야 했기에 이무는 전 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자동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였고, 이무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루피, 조로, 쌍디를 출전시키는 것을 확정했고, 이후 루피를 도와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가자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술을 마시며 로저가 죽은 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건가, 나 역시 그 게임에 참가할 자격 정도는 있겠지 라고 말하며 참가 의사를 내비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로저 선장님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 분명 로저 선장님이 맡긴 나의 역할은 킹메이커, 나의 운명의 끝을 알고는 있다만 이 또한 신세계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파도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세계정부로 향합니다.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이내 해군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카이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마음 같아선 모두 즉결 처형하고 싶다만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다. 조건에 응한다면 이놈들은 살게 될 것이고, 거절한다면 밀짚모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죽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럼 루피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불로불사의 몸을 준 이후 영원토록 임펠다운에서 썩게 만들 예정이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충격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허면 우리가 받을 조건이라는 것이 뭐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면 데뷔부 원피스를 쫓아왔겠지. 하지만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제 원피스는 우리의 손에 들어왔다. 원피스의 힘을 이용하여 게임을 시작한다. 그 게임에서 승리한다면 자유는 물론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더군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의심을 품으며 조건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 분명 무언가 계략이 있을 터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 아카이누,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나중에 딴소리나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루피, 조로, 쌍디를 석방해라. 네 녀석들을 구속하진 않을 것이나 허튼 짓을 한다면 동료들을 죽이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도 순순히 아카이누를 따라갑니다.
아카이누는 루피, 조로, 쌍디와 함께 허역자로 향했고 이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후지토라, 러쿠규, 스모커, 코비, 루치, 기자루가 대기 중이었고 그들은 모두 세계정부 측 원피스 게임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코비에게 다가가 코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고 코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루치가 나타나 자리로 돌아가 기다리도록 해라. 이곳은 세계정부의 신성한 공간. 난동을 피운다면 동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 조로, 쌍디는 우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로손과 신의 기사단이 모습을 드러냈고 갈링 이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이 된 샹크스의 쌍둥이 형제 빙크스와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이호 역시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세계정부 측 인물은 모두 모인 것 같군. 이제 해적 측 인물들을 입장시키겠소.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루피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뒤 감정이 동요했으나 혁명군의 수장으로서 경거망동할 순 없었기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드래곤에게 세계정부의 서신이 도착했고 세계정부는 혁명군의 본거지와 간부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로 혁명군을 압박함과 동시에 자신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기회를 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연히 이를 믿지 않으며 거부하려 했지만 사부가 나서서 드래곤을 설득하며 냉정하게 세계정부와 혁명군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적들의 심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곳이 함정이라고 하더라도 가치는 있습니다. 저와 드래곤씨 둘이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둘이라면 충분히 도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신뢰하진 않는다만 갑자기 저희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을 보면 분명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일 겁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럼 결국 이 게임이라는 게 진실이라면 우리도 참여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사부와 함께 세계정부로 향하였고 드래곤과 사부 역시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샹크스는 벤베크맨에게 빨간머리 적단의 지휘권을 넘긴 뒤 드디어 로저 선장님께서 기다린 운명의 날이 왔네. 베크, 내가 죽게 된다면 빨간머리 해적단을 잘 부탁하네. 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꼭 가야 되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남자라면 반드시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 목숨이 아까워 후퇴한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진다네. 라고 말한 뒤 마리조아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그 전에 레일리와 만나 합류하였고 마르코를 포섭하기 위하여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나는 이미 해적을 은퇴했다고 요이. 베크를 데려가도 되는데 굳이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요이.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힘수염이 말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려 한다. 너라면 그 전쟁에 참가할 자격은 충분하지. 그래, 우린 흰수염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 찾아온 거야.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차마 흰수염의 의지를 저버릴 순 없었기에 분만 기다려주라고 요이.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의 무덤 앞으로 가 절을 한 뒤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샹크스, 레일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향했고 샹크스, 레일리, 마르코는 원피스 게임에 참가합니다.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는 루피를 처형하는 것이 아닌 루피와 함께 원의 게임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상황으로 군림하던 티치 버기는 이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성공하며 정말로 알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밀짚모자가 세계정부와 게임을 한다고 땅 따먹기 같은 오락은 아닐 테고 분명 데뷔보 원피스와 관련이 있을 테지. 양보 못해, 우리도 그 게임에 참가한다. 라고 소리쳤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는 못마땅해 하며 애써 도박을 시도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따지나 버기는 기고만장해하며 어이 니놈들 겁먹은 거냐 라고 도발하였고 크로코다일과 미호크도 발끈해하며 겁먹었다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군. 니놈의 장단에 얼려주마. 시시한 게임이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말하였고 버기, 크로코다일, 미호크는 마리조아로 향하여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짓습니다. 티치는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제하하하, 하늘이 나를 돕는군. 골칫덩어리도 하나 사라졌으니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나 아오키지는 아니, 세계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분명 밀짚모자를 제거한 이후 다음 타켓은 우리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티치는 뭐 정부놈들은 사왕을 공격도 못하는 머저리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고 아오키지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3대 균형 체제를 유지하려 하겠지. 하지만 본부를 비우며까지 밀짚모자를 잡았다는 건 대해적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일 테지. 이미 빨간머리 천냥광대가 움직였다. 우리 역시 세계정부로 향해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대규모로 움직이기보단 우리 둘이 가는 게 모양상으로나 유사시에 대한 대비성으로나 제격이지. 라고 말하며 둘이서 세계정부로 향해 상황 파악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제스는 어이 니놈 설마 티치 선장을 팔아넘기려는 건 아닌가? 라고 말하며 해군 출신인 아오키즈가 배신한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아오키지를 신뢰했고 제하하하 나는 쿠잔을 신뢰한다. 정 안된다면 이 늙은이를 인질로 데려가지. 그거라면 세계정부도 우릴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라고 말하며 거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티치, 거프, 아오키지는 함께 세계정부로 향하였고 티치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거프를 반환하는 대가로 자신들도 원피스 게임에 참가시켜달라고 말했고 거프는 세계정부 편으로 티치와 아오키지는 해적 편으로서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로우와 키드는 각각 티치, 샹크스에게 패배한 뒤 괴멸위기까지 찾아갔으나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고 두 캐릭터 모두 근처의 섬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루피가 세계정부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키드는 분노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라프테르도 도달하지 못하고 잡힌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게르니카가 키드를 찾아왔고 게르니카는 원피스 게임에 대해 설명해준 이후 키드에게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호승심이 불타오르며 물론 그런 게임이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지 라고 말하며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에게는 마하가 찾아갔고 마하 역시 로우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였으나 로우는 처음에는 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하는 로우에게 총을 겨누며 참가하지 않는다면 파멸만이 기다릴 뿐 날 쓰러뜨려도 계속하여 정부의 사자가 니놈을 노릴 거다 라고 협박하였고 로우는 티치와의 대결 이후 몸 상태가 최악이었기에 별다른 수가 없었고 결국 마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참가자가 허위옥자에 모이게 되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아카이누, 후지토라, 로쿠규, 갈링, 나스주로, 마스, 피터, 워큐리, 스모커, 코비, 거프, 루치, 키자루, 이오, 빙크스와 파이널 라운드에 자동 진출한 이무가 참가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해적 측에서는 루피, 조로스, 샹크스, 드래곤, 티치, 버기, 레일리, 아오키지, 비비, 쌍디, 미호크, 크로커다일, 로우, 키드, 사보, 마르코가 참가하는 것이 확정났고 이들은 모두 허위옥자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무가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의 정체조차 몰랐던 이들이 태반이었기에 이들은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로성 전원은 무릎을 꿇었고 그 순간 원피스 게임이 시작되며 원피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참가자들의 몸이 얼어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겠노라. 승자는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패자는 자신의 의지마저 상실한 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전원이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마침내 데뷔본 원피스의 힘을 기반으로 한 세계의 운명을 건 게임 원피스 게임이 시작됩니다. 원피스 게임이 시작된 이후 전 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자동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이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다른 안내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들의 머리에 자동으로 원피스 게임의 규칙이 입력되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피스 게임의 운영자 라고 합니다. 원피스 게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본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게임의 규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 시작된 이후 게임을 중단하는 방법은 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라운드에서 탈락하신 분은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총 참가자는 32명이며 우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즉 한 명의 참가자를 제외한 모든 참가자들은 죽게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드릴 예정입니다. 게임은 총 5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게임은 건곤 1척, 두 번째 게임은 폐기지옥, 세 번째 게임은 살신성인, 네 번째 게임은 등용문, 마지막 게임은 천무이일입니다. 루피는 자동으로 머리에 문구가 입력되자 니시시시 모두 죽는다고 그렇다면 내가 우승해서 그 소원을 빌면 되겠군. 관건은 결국 게임에서 우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를 지켜보며 이미 한번 우승한 경험이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을 통해 조이보이와 그의 동료들은 물론 18인의 왕들 역시 손쉽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다시 한번 이 게임에서 우승한다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되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머리에 규칙이 입력된 이후 곧바로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원피스 게임의 진행자 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피스 게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원피스 게임의 첫 번째 라운드는 건곤 1척, 랜덤으로 배정된 상대와 겨루어 승리하는 자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한거불능 상태가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첫 번째 라운드는 종료됩니다. 라고 말하며 첫 번째 라운드 건곤 1척은 말 그대로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있어 하는 모습을 보이며 크하하 누가 오든 상관없다 10초 안에 날려주지 라고 소리쳤고 루피 역시 자신감을 보이며 니시시시 누가 나올지 기대되는데 동료들이나 할외 샹크스만 아니면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비는 잔뜩 겁에 질리며 릴리 여왕이 참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건가 첫 번째 게임부터 탈락하게 생겼잖아 라고 중얼거립니다. 첫 번째 라운드 건곤의 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맞붙게 될 상대를 랜덤으로 추첨하여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의 상대를 호명한 이후 참가자들은 곧바로 랜덤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곧바로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우선 전 게임 우승자인 이모님은 전 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확정 진출한 상황, 즉 1라운드에서 한 분은 부전승을 하며 자동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행운의 부전승의 주인공은 사왕 천냥광대 버기 라고 말하며 이모가 전게임 우승자 혜택으로 결승에 오른 상태이며 버기는 부전승으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크로커다일은 저 녀석 운 하나만큼은 진짜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버기가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되었고 발표를 이어갑니다. 버기의 부전승이 발표된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조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업은 사왕 천냥광대 버기의 부전승, 두 번째 매치업은 사왕 몽키디 루피 vs 해군원수 아카이누, 세 번째 매치업은 대거모 롤로노아 조록 vs 하얀 귀신 스모커, 네 번째 매치업은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vs 새로운 해군 영웅 코비, 다섯 번째 매치업은 혁명군 수장 드래곤 vs 오로성 갈링, 여섯 번째 매치업은 사왕 검은수염 마샬디 티치 vs 신의 기사단 부사령관 2호, 일곱 번째 매치업은 검은다리 쌍디 vs 해군대장 후지토라, 여덟 번째 매치업은 전 로저 해적단 부선장 레일리 vs 오로성 워큐리, 아홉 번째 매치업은 혁명군 2인자 사보 vs CP0 로브루치, 열 번째 매치업은 세계 제1의 거모 메에노 미오크 vs 오로성 나스주로, 11번째 매치업은 알라바스타의 공주 비비 vs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핑크스, 12번째 매치업은 하트 해적단 선장 트라팔카 로우 vs 오로성 마스, 13번째 매치업은 키드 해적단 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 vs 오로성 피터, 14번째 매치업은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 vs 해군대장 키자루, 15번째 매치업은 전 칠무의 크로코다일 vs 해군대장 로쿠규, 16번째 매치업은 해군영웅 거프 vs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 라고 말하며 모든 대결 상대를 순식간에 발표했고 장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든 캐릭터들은 자신의 상대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버기의 부전승이 발표된 이후 버기는 가장 먼저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였고 버기는 이 경기 폐기지옥이 펼쳐질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버기는 폐기지옥의 특수한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뭐야 이런 기분 굉장히 오랜만인데 샹크스 녀석만 아니었어도 능력자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조금은 그립구만 예전이 라고 말하며 다음 라운드에 자신의 상대를 기다립니다. 원피스 게임 1라운드 건곤일척의 두 번째 대결 상대는 루피와 아카이누였고 루피와 아카이누는 마린포드를 구현시킨 전장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정상결전이 재현되고 있었으나 이는 환영에 불과했고 루피와 아카이누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보이며 아카이누 에이스를 죽인 녀석이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을 구현화시킨 공간이라 밀짚모자 니놈의 무덤으로는 안성맞춤이군. 에이스와 함께 마린포드에 묻어주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루피를 향해 다가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루피였다면 고작 한 방만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루피는 사왕이 되었으며 그간 크게 성장했기에 고무고무 레드로크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아카이누의 턱을 가격하나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를 버텨낸 뒤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덮쳐버리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견신홍련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자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고무화시켜버리며 견신홍련을 파괴하는 데 성공한 뒤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타격하였고 아카이누는 꽤나 충격을 입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고통을 버텨내며 제법 성장했구나 밀짚모자 과연 사왕으로 불리는 남자다워 하지만 이 정도로 어림없다 라고 소리친 뒤 마그마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루피의 주변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루피의 행동 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자신의 몸을 마그마로 변환시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달려가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복부를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아카이누의 주먹이 자신의 복부를 관통하기 직전 아카이누의 주먹을 고무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사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다만 아카이누가 마그마로 변한 탓에 아카이누는 매우 뜨거웠고 아카이누를 맨손으로 붙잡은 루피는 손에 화상을 입었고 루피는 고통을 신음하며 손을 호호 붑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조금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난치는 여유가 있는 건가 밀짚모자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명구를 사용하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거인의 총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짓뭉개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누는 내장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공격을 허용한 덕에 루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고,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루피의 팔 하나를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고, 아카이누는 루피를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루피의 얼굴을 날려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카이누는 내장에 입은 부상 으로 인하여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았고, 루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은 한 팔을 이용하여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짓눌러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겨우 숨을 쉰 채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루피는 자신의 발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고무고무 거인의 도끼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찍어버렸고, 결국 아카이누는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경곤일척의 두 번째 라운드는 루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공간으로 이동하였고, 루피의 상처와 팔이 말끔하게 재생됩니다. 아카이누는 루피에게 패배하며 1라운드에서 탈락했고 곧바로 어딘가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뿐 아무런 구조물이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카이누는 겨우 의식을 유지하며 공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카이누의 머리에 강제로 어떠한 문구가 입력됩니다. 귀하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셨습니다. 하여 귀하는 원피스 게임의 규칙에 의하여 이 세상에서 제거될 예정이며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망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망 시일은 게임이 종료된 이후 그 즉시가 될 수도 있으며 최장 1년의 시간이 걸림을 알려드립니다. 아카이누에게 원피스 게임의 탈락자에 관한 지침이 강제로 입력된 이후 아카이누는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약 1시간 후 공중에서 보라빛의 충격파가 내려와 아카이누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아카이누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며 원래의 세계에서도 사망하게 됩니다. 루피와 아카이누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곧바로 건곤일척의 세 번째 경기 조로 vs 스모커의 경기가 시작되었고, 조로와 스모커는 알라바스타를 구현화시킨 공간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연기 녀석이 첫 상대인가, 나쁘지 않군, 과거였다면 이놈을 공격할 방도가 없었겠다만 패기를 터득한 이상 내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세 자루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스모커는 담배를 태우며 내 상대가 밀짚모자가 아니어서 아쉽군, 그놈만큼은 내 손으로 잡아놓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해루적 지태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추었고, 조로와 스모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스모커는 조로와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의 주변을 안개로 뒤덮으며 조로의 시야를 차단시킨 뒤 연기 속에 숨어들며 조로에게 접근하여 조로를 기습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가 접근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노려 스모커의 팔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였기에 스모커는 하나만에 팔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조금은 당황하며 롤러노와 조로 이 정도로 강했나 라고 중얼거렸고, 조로는 로그타운에서는 분명 네 녀석이 나보다 강했었다. 하지만 네 녀석은 머물렀기에 발전하지 않았고 나는 약했기에 계속해서 노력했다 라고 말한 뒤 3000세계 3도루 연기 사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스모커의 복부를 X자로 그어버렸고, 스모커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스모커 역시 허무하게 당하고 싶진 않았기에 화이트 블로우를 날리며 최후의 발악을 선보이나, 조로는 엠마의 폐양색 베개를 휘감은 뒤 여망 3도령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상쇄시킴과 동시에 스모커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스모커는 전신이 잘려나가며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고, 스모커는 원피스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아카이누에 비해 패기가 약했기에 원래의 세계에 돌아간 지 1분 만에 사고사를 당하여 사망합니다. 건곤일척의 세 번째 경기 샹크스와 코비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코비는 빨간머리, 하필 당신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다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해적이지만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말이죠 라고 말하며 과거 정상결전에서 샹크스가 아카이누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그래, 그땐 이 녀석의 이름은 몰랐다만 용기만큼은 높이사 내 기억 속에 각인되었지. 그리고 이젠 이름도 확실히 알게 되었네. 새로운 해군 영웅 코비 라고 말했고, 코비는 웃음을 지으며 영광이네요. 사왕에게 알아봐지다니 잡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바라는 바를 위해 오늘 당신을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샹크스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샹크스에겐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었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순식간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가 코비의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였고, 코비는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힘겹게 버텨내며 쓰러집니다.
코비는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에 노출되며 정신을 잃을 뻔하였지만 자신의 혀를 씹으며 정신을 다잡으며 다시 일어난 뒤 곧바로 어니스트 임팩트를 사용하여 샹크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카무사리를 사용하였고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와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의 위력이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보다 수배는 강했기에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코비의 어니스트 임팩트를 부숴버린 뒤 그대로 직행하여 코비를 직격하였고 코비는 전신이 찢어지며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립니다. 원곤 1척의 4번째 경기 코비 vs 샹크스가 끝난 이후 곧바로 드래곤과 갈링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드래곤은 갈링을 바라보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 네 녀석이 위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갓벨리에서 활약한 왕자 라고 말했고 갈링은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는군. 네 놈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는 반동분자 중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세계 최악의 범죄자. 오늘이야말로 네 놈의 처형식이다 라고 말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검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갈링의 폐양색 패기가 복주하며 드래곤의 얼굴이 저려오는 느낌을 느끼며 역시 강한 패기로군. 하지만 이 정도라면 예상범위 아니다. 폐양색 패기는 단련이 불가한 사용자의 역량에 비례하는 내재적인 패기. 네 놈의 폐양색 패기가 이 정도라면 내가 이곳에서 쓰러질 일은 없다 라고 말한 뒤 드래곤 역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드래곤은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빠른 속도로 갈링에게 접근하여 갈링을 공격하였고 갈링 역시 자신의 검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드래곤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갈링과 드래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갈링과 드래곤이 한 차례 충돌하였으나 힘의 우애를 결정짓지 못하였고 드래곤과 갈링은 멀리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시절을 살아온 그 남자들이 떠오르는군 라고 말하며 드래곤을 보며 거프, 로저, 흰수염, 센고쿠를 떠올리며 드래곤의 강함은 이미 그들과 대등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곧바로 바람바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폭풍우를 만들어냈고 갈링은 폭풍에 휘말리며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폐양색 패기를 가시처럼 방출하며 갈링의 심장을 꿰뚫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전신이 반토막 나버리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기뻐하긴커녕 의아해하며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시절에도 사왕을 상회하는 전력이었던 자가 고작 이 정도가 끝일 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드래곤의 예상대로 갈링의 몸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링의 덩치가 수십 수백 배로 커졌고 갈링은 괴수의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갈링은 고대 북유럽 신화의 신을 잡아먹은 전설의 괴수 펠리르의 형태로 변해 있었고 이는 오로성이 되며 이무에게 부여받은 능력이며 더불어 블루의 능력 또한 얻은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매우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환수종 열매인가? 아니 악마 열매와는 무언가 다르다. 저자는 마치 괴수 그 자체가 된 것 같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의 아버지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계승한 기술인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갈링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내 갈링은 푸른 불꽃과 함께 상처를 재생시킨 뒤 빠른 속도로 드래곤에게 달려와 드래곤을 들이박아버렸고 드래곤은 충격을 입으며 밀려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분명 공격이 통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저 괴랄한 회복력은 무엇인가? 라고 말했고 갈링은 보기에라 하등한 녀석이여 그분께 부여받은 신의 권능이 있는 한 난 블루불사의 몸 고작 네 녀석이 어찌할 위인이 아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드래곤은 이 녀석이 말하는 그분이 네로나 이무라면 그 역시 조금 강한 인간일 뿐 고로 분명 약점은 존재한다. 약점을 파악하는 순간 승부는 끝난다 라고 말하며 갈링 더 나아가는 오로성의 괴랄한 회복력과 블루에 대한 약점을 찾아내 갈링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갈링은 펠리르의 형태로 변신한 뒤 전투력이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만 압도적인 회복력을 선보이며 드래곤을 점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핀치에 몰리나 아직 기세가 꺾이진 않았고 드래곤은 무수히 많이 들어간 자신의 공격 중 유독 류오를 사용한 공격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어쩌면 류오를 활용하여 심장을 터뜨려 버린다면 이라고 생각한 뒤 갈링에게 접근하여 류오를 사용하여 심장 내부까지 충격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이 순순히 이에 당해줄 리 없었고 갈링은 순식간에 드래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느정도 부상을 입는 것을 감수하며 류오를 사용하여 갈링의 심장에 충격을 주었고 갈링의 심장을 터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심장마저 재생시키며 곧바로 드래곤을 물어버렸고 드래곤은 다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절망하며 틀린 건가?
저런 회복력은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드래곤은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갈링이 턱과 입에 큰 손상을 입었으며 턱과 입만큼은 재생이 되지 않음을 파악한 뒤 여기서 모든 것을 건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각각 평색 패기와 바람을 휘감은 뒤 갈링에게 다가가 갈링의 위턱과 아래턱을 강타하였고, 갈링은 입이 찢어짐과 동시에 변신폼이 풀려나게 되었으며 큰 충격을 입으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갈링의 약점이 턱과 입인 이유는 갈링의 모토가 된 펠리르가 과거 신들의 왕 오딘을 먹어치운 뒤 바다르에게 턱과 입을 공격당하며 사망하였기에 펠리르의 힘을 계승한 갈링의 약점은 턱과 입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타오르성 역시 자신의 모토가 된 괴수 신수의 힘을 계승하며 그 괴수 신수의 약점이나 죽음의 원인이 된 무언가를 약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